요즘은 인삼차가 없으면 잠도 안 와요. 그 말을 했을 때 며느리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정한 미소로 돌아왔지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선의에도 독이 섞일 수 있다는 걸.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어느 날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정혜숙 씨는 올해 65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건 26살 때였지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안고 장례식장에 섰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검은 상복 속에서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얼굴을 보며 혜숙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 그 다짐은 평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았지요. 밤에는 옷수선 일을 했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윤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대기업에 입사했지요. 혜숙 씨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호가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신부 박서연 씨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지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혜숙 씨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셔도 돼요.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신혼 초 두 사람은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혜숙 씨는 홀로 오래된 빌라에 남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들이 찾아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요? 혜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됐지요. 하지만 윤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우리도 불안해요. 제발 같이 살아요. 서연 씨도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편하게 계세요. 그 말에 혜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지. 이삿날은 봄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혜숙 씨에게 주어진 방은 남향이었지요.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방 마음에 드세요? 서연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지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다 맛있구나. 혜숙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혜숙 씨가 방에서 나오면 서연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인삼차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하얀 찻잔에 담긴 차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진한 인삼향이 코를 찔렀지요. 고맙구나. 혜숙 씨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모금은 달았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설탕 많이 넣었니? 아니에요, 꿀이에요. 어머니 목에 좋으시라고요.
서연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해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삼차는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해숙 씨는 빠짐없이 마셨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신 뒤면 졸음이 쏟아졌지요. 오전 내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해숙 씨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해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응,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은 서연 씨는 해숙 씨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심심하세요? 텔레비전 켤까요? 아니야, 괜찮다. 해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연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요. 무언가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삼차의 향은 진해졌습니다. 해숙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지요. 외출도 뜸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잊었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럴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요. 윤호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지요. 해숙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연 씨와 단둘이 보냈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점심은 입맛에 맞으셨어요? 세심하게 챙겼지요.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서 해숙 씨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식사 중에 윤호가 입을 열었지요. 엄마, 요즘 컨디션 어때요? 그냥 그렇다.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검진 받으시고. 해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윤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해숙 씨는 거절했지요. 됐다, 괜찮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 했지요. 그때 냉장고 상단 칸에 작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였지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말. 해숙 씨는 봉투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뒤에서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해숙 씨는 깜짝 놀라 봉투를 다시 넣었습니다. 아, 아니야. 물 좀 마시려고.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서연 씨는 재빨리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 건넸지요. 해숙 씨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 봉투는 뭘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문틈으로 거실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통화 중인 것 같았지요. 해숙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정리하면 돼. 계약금은 바로 들어올 거야.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지요. 무슨 계약을 하는 걸까? 해숙 씨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달콤했던 인삼차의 향기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 향기 너머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리고 그 위태로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삼차를 마신 날은 꼭 머리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시면 오전 내내 몸이 무거웠습니다. 약속 시간도 자주 잊었지요. 이모, 오늘 점심 약속 있었잖아. 친구 김순희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숙 씨는 그제야 기억났지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요즘 많이 그러시네. 괜찮으시려나? 순희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숙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이었지요. 내가 왜 이럴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흐렸지요. 예전의 또렷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혜숙 씨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봉투가 보였습니다. 지난번 그 하얀 봉투였지요. 이번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연 씨는 방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지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색 분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무치였지요. 이게 뭘까? 혜숙 씨는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지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거실에서 슬쩍 지켜봤지요. 서연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봉투를 꺼냈지요. 작은 숟가락으로 분말을 떠서 주전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의 심장이 빨리 뛰었지요.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강보조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타민 가루일 수도 있었지요. 어머니, 차 준비됐어요. 서연 씨가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혜숙 씨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지요. 좀 식혀서 마실게. 네, 천천히 드세요. 서연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숙 씨는 차를 화장실 세면대에 조용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물로 헹궜지요. 그날 밤은 멀쩡했습니다. 머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졸음도 오지 않았지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윤호와 서연 씨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혜숙 씨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요즘 어머니 상태 어때? 윤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안 좋으셔. 자꾸 깜빡하시고. 서연 씨가 대답했지요. 병원에 모셔야 하나?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번 달까지만.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대화가 끊겼습니다. 혜숙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번 달까지만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저번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정리하면 돼. 같은 말이었지요. 혜숙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지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냉장고에서 흰 봉투 발견. 서연이 차에 넣는 것 목격. 10월 17일, 윤호와 서연, 이번 달까지만이라는 대화.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다시 인삼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서연 씨가 부엌으로 가자 혜숙 씨는 차를 화분에 부었습니다. 창가의 화분이었지요. 그러고는 찻잔을 비운 채로 싱크대에 두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 순희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수가, 오늘 시간 돼? 잠깐 보자. 응, 좋아. 혜숙 씨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말했지요.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서연 씨가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혜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어?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혜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지내야지. 응, 그럴게. 혜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진짜가 아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지요. 경찰에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일 뿐이었지요. 게다가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설마 윤호가 나한테. 차마 끝까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했지요. 서연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꺼냈지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10월 18일, 차를 화분에 버렸다. 하루 종일 멀쩡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아픈 진실이라 해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혜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본다.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했지요. 10월 20일, 인삼차 마심. 오후 3시부터 졸음. 저녁 약속 잊음. 10월 21일, 차거부. 하루 종일 멀쩡함. 10월 22일, 서연 냉장고 봉투 확인하는 모습 목격. 작은 노트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요. 며느리가 찾을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혜숙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요. 서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 보고 왔어요.
그래, 고생했네. 서연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혜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조용히 갔지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단 칸에 새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큰 봉투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서연 씨가 나올까봐 두려웠지요. 냉장고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윤호의 가방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지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윤호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빨래를 개고 있었지요. 가방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하나를 꺼냈지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목동 빌라 302호 매매 계약서. 혜숙 씨가 사는 집 주소였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요.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계약자 이름 란이 있었습니다. 정혜숙.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지요. 그 밑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위임인 정윤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서명이 선명했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기도 힘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너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지요. 울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요. 서연 씨가 반찬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응. 혜숙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을 떴지만 넘어가지 않았지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많이 드셔야 건강하시죠. 혜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호야. 네, 엄마. 엄마지. 거짓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와 서연 씨가 서로를 봤지요. 집이 왜요? 윤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혜숙 씨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에 맑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이었지요. 아니야, 그냥 잘 관리되고 있나 해서.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호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혜숙 씨는 알았습니다. 물어봐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지요. 증거가 충분할까요? 일기장과 계약서, 초안만으로 될까요? 게다가 아들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아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지요. 내가 낳은 아이인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일찍 일어났지요. 주방에 갔습니다. 서연 씨가 인삼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서연 씨는 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요. 드세요. 오늘 건강 챙기셔야죠. 혜숙 씨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숙 씨는 재빨리 차를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숨겨둔 병이었지요. 그리고 찻잔에는 물을 채워 마셨습니다. 유리병을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지요. 잠깐 나갔다 올게. 현관문을 나서는데 서연 씨가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오늘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동네 의원으로 갔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곳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혜숙 씨를 잘 알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혜숙 씨는 가방에서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뭔데요? 인삼차예요. 며느리가 매일 끓여주는데 마시면 자꾸 이상해서요. 의사는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증상이 있으신데요? 머리가 아프고 졸리고 기억이 자꾸 끊겨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지요. 검사해 볼게요. 며칠 걸릴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혜숙 씨는 의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 씨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지요. 혜숙 씨를 보고 끊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분은 잘 계시죠? 그래. 혜숙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지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0월 25일. 인삼차 샘플 의원의 의뢰함. 결과는 사흘 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정말 이상한 게 나온다면 아들을 신고해야 할까요? 며느리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을 나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작게 중얼거렸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흐리지 않았지요. 끝까지 싸워야지.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곧 마무리될 거예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지요. 혜숙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서명만 받으면 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몰랐지요. 혜숙 씨는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밀려왔지요. 하지만 혜숙 씨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원에서 전화가 왔지요.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혜숙 씨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지요. 혜숙 씨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현관문을 나서는 혜숙 씨의 뒷모습을 서연 씨가 지켜봤습니다. 의원에 도착했지요. 의사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차에서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혜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진정제인가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요. 그럼 이걸로 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숙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지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경찰서 앞을 지나갔지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다시 걸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요. 서연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 혜숙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지요. 서연아. 네, 어머니. 요즘 인삼차가 없으면 잠도 안 와. 좋은 걸로 많이 좀 다려줘. 서연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더 신경 써서 끓여드릴게요. 고맙다. 혜숙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결의가 숨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조용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담당 형사와 이야기했지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검사 결과서와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일찍 일어나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제출했지요. 일기장, 검사 결과서, 계약서 사진.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도장 찍으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이걸 쓰십시오. 형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도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건 위조 도장입니다. 이걸로 찍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숙 씨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였지요. 윤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 씨를 보고 웃었지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래. 혜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집 말이에요. 관리가 힘드시죠? 응. 그래서 말인데 제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서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혜숙 씨는 서류를 받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지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윤호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혜숙 씨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준 그 도장이었지요. 여기, 네, 여기요. 혜숙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명한 인주 자국이 남았지요. 윤호와 서연 씨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혜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요. 서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형사 둘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윤호가 일어섰지요. 무슨 일이세요? 정윤호 씨, 박서연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형사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도장은 위조 도장입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거죠. 서연 씨가 혜숙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혜숙 씨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지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혜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냐?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인삼차에 약을 타서 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집을 빼앗으려 했잖니. 윤호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서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지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혜숙 씨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작아졌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지요. 혜숙 씨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인삼차 봉지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지요. 그리고 찬장 위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말린 국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었지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국화를 넣었습니다. 쌉쌀한 향이 퍼졌지요. 진한 인삼향과는 달랐습니다. 담백하고 정직한 향이었습니다. 찻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쓰지만 개운했지요. 이게 진짜 맛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요. 밝고 또렷했습니다. 해숙 씨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순희야, 나야. 혜수가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내일 시간 돼? 차 한잔 하자. 그래,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국화차를 마셨지요.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냈으니까요. 해숙 씨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달빛만이 방을 비췄지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여도 괜찮다. 그 말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 씨는 구치소를 찾았지요.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윤호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면회실은 좁았습니다. 투명한 칸막이가 있었지요.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요. 해숙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엄마.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잘 지내니? 해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빚도 많고 회사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를 이용했구나. 해숙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망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가 떠올랐지요. 동네 골목에서 뛰어놀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웃던 얼굴,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순간, 모두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했지요. 윤호야. 네, 엄마. 사람이 편하자고 양심을 버리면 결국 그게 가장 불편한 삶이 된다. 윤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지요. 해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간다. 건강 챙기고 반성해라.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해숙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뒤돌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눈물을 닦았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해숙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국화차를 끓였지요. 쌉쌀한 향이 집을 채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따뜻했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희 씨였습니다. 혜수가 오늘 시간 돼? 응, 괜찮아. 그럼 점심 먹자. 내가 살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해숙 씨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바느질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서관 사서 보조일은 어떠세요? 책 정리하는 일입니다. 좋아요. 혜숙 씨는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도서관에 나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도장을 찍었지요. 간단한 일이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 책 재미있어요. 젊은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나도 읽어볼게. 작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지요. 저녁에는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다른 내용이었지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많이 봤다. 순이와 함께 시장에 갔다. 날씨가 좋았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상이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지요. 혜숙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편 배달부였지요. 등기 우편이요. 혜숙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받습니다. 구치소였습니다. 윤호가 보낸 편지였지요. 거실에 앉아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엄마에게 매일 엄마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마저 이용하려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엄마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건강하세요, 엄마. 혜숙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쓸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봄이 왔습니다. 혜숙 씨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국화 모종을 심었지요.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에는 내가 키운 국화로 차를 끓여야지. 작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기대였지요. 도서관 일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국화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에 따라 마셨지요. 쓰지만 깨끗한 맛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냈으니까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지요. 혜숙 씨는 웃었습니다. 평온한 웃음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사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